나이 들어서 가장 두려운 건 애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가 된 줄 너무 늦게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사연 시작 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어디서 듣고 계시든 그곳으로 안부 인사 전해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은퇴 후 첫 해의 고요함을 강진구 씨는 휴식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찾아오는 가장 위험한 변화는 소리 없이 편안하게 시작되는 변화라는 사실을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처음엔 달콤했습니다.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자유,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는 하루. 그러나 자유는 오래 사용하지 않으면 삶의 구조를 붕괴시키는 칼이 된다는 걸 사람들은 늦게 깨닫습니다. 강진구 씨의 아파트에는 어느 날부터 침묵의 낯설미 자리 잡았습니다. TV를 끄면 정적이 내려앉고 냉장고의 윙 소리가 유일한 생활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점은 그 정막이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익숙해져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은 익숙해지는 생명체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고립시키는 환경에도 익숙해집니다. 그 적응력이 때로는 생존을 돕지만 노년에 이르면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강진구 씨는 어느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편하지. 뭐 불편할 게 있나? 그러나 이 말은 편안함의 선언이 아니라 고립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자기 위안의 언어입니다. 고립은 폭발처럼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편안함으로 위장된 채 조용히 조금씩 사람의 생활 루틴을 무너뜨리며 찾아옵니다. 이것이 노년의 위험성입니다. 문제는 혼자인 상태가 아니라 혼자인 줄도 모르고 체감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질 때 벌어지는 정신적 침식입니다. 이것이 강진구 씨의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러나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가능성을 품은 변화. 휴대전화의 정적은 단순한 외로움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 시대 노년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사회적 단절의 지표입니다. 통계적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의 48%는 월 1회 이상 지인을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사실을 늦게 인식합니다. 고립은 감정이 아니라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강진구 씨는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먼저 전화할 사람도 없는 건가? 그 순간 외로움보다 더 서늘한 감정이 찾아옵니다. 바로 사회적 역할 상실입니다. 인간은 필요한 존재일 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하지만 은퇴는 대부분의 사람을 단숨에 필요 없는 존재로 밀어냅니다. 문제는 이것을 몸이 먼저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말수가 줄고 외출 횟수가 줄고 침묵에 익숙해지고 관계라는 구조가 한 층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고립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강진구 씨에게 그날의 조용한 휴대전화는 단순한 고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회적 연결이 끊기고 있습니다라는 조용한 경고음이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감정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 삶 전체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연락이 끊기고 고요함이 길어지던 어느 날 강진구 씨는 TV에서 흘러나오는 한 문장을 듣습니다. 한국의 1인 고령 가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말은 뉴스 속 통계였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에 직접 꽂혔습니다. 그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혼자의 시대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내 삶에 침투해 있는 현실이구나. 가족이 지켜주는 노후는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자녀 세대는 생존에 바쁘고 공동체는 해체되었고 인간관계는 나이를 기준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감성으로 미래를 기대하지만 시대는 더 이상 그 기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제야 강진구 씨는 무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준비되지 않은 혼자였구나. 혼자인 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혼자라는 것이 두렵다는 진실이 가슴을 덮칩니다. 이 깨달음은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사람은 이때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내 노후를 지켜줄 사람은 정말 나밖에 없는 건가? 그 질문은 그를 아프게 했지만 동시에 흔들어 깨우는 진실이기도 했습니다. 고립은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다시 구조를 세우지 않으면 노후의 삶은 기울어집니다. 이날 이후 강진구 씨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야 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바로 이 지점이 변화의 첫 장입니다. 고독을 느낀 날이 아니라 고독을 직시한 날부터 그는 비로소 다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TV에서 들려온 뉴스는 단순한 수치의 나열처럼 보였지만 듣고 있던 강진구 씨는 이상하게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인 고령 가구 증가율 역대 최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장을 스쳐 지나가듯 듣지만 사실 이 통계는 한 사람의 미래를 조용히 예고하는 미래 예언서와 같습니다. 강진구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의 시대는 갑자기 도착한 변화가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우리 삶을 잠식해왔습니다. 가족과 이웃 공동체가 당연했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노후는 동반자 구조가 아니라 개인 생존 구조로 재편되는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지금의 시대는 부모를 책임지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의 생존조차 버거운 시대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버티는 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 누군가를 돌볼 여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날 강진구 씨가 느낀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가 그의 삶에 정적이라는 형태로 먼저 스며들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습니다. 혼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시대가 이미 혼자를 기본값으로 만들었다는 게 무섭구나. 이 깨달음은 많은 어르신이 가장 늦게 직면하는 진실입니다. 노후의 위기는 관계가 사라지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관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때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인정이야말로 변화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어느 오후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계단 몇 개 올랐을 뿐인데 호흡이 거칠어졌고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강진구 씨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심장질환 초기였습니다. 의사의 말은 간단했지만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향후 5년 안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강진구 씨는 또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위기는 건강 악화가 아니라 건강 악화를 함께 마주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서 온다는 점. 만약 집에서 쓰러진다면 누가 발견할까? 119에 전화할 힘조차 없다면 어떻게 할까? 그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면 다 아픈 거지. 하지만 이것은 반쯤 틀린 말입니다. 늙어서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플 때 도와줄 시스템이 없는 상태가 진짜 위험입니다. 건강이 흔들리면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면 정서가 무너지고 정서가 무너지면 삶 전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의사는 운동과 식단 관리를 강조했지만 강진구 씨가 진짜로 두려웠던 건 병명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들을 귀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노년의 건강 문제는 고통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의 삶의 구조가 흔들리고 있으며 지금 구조를 새로 짜야 한다는 신호. 강진구 씨는 그 신호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그는 아파트 현관을 열며 가장 현실적인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만약 지금 이 문을 들어가다가 쓰러진다면? 사람들은 위기 상황을 직접 겪기 전까지는 절대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행동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순간은 위험을 상상했을 때입니다. 강진구 씨 머릿속에 스친 생각들은 잔혹할 정도로 현실적이었습니다.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은 없고 전화기를 잡을 힘이 없으면 그대로 방 안에 고립될 수 있으며 발견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상상은 공포가 아니라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의 나에게 가장 위험한 건 심장 질환이 아니라 이 아파트 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무너질 수 있다는 구조적 고립이구나. 이 순간 그는 비로소 결심합니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지켜야지.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원인을 모를 때 무너집니다. 그러나 강진구 씨는 이제 원인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문제는 병이 아니라 혼자라는 사실을 대비하지 않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다짐을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준비되지 않은 혼자로 살지 않겠다. 그 결심은 작고 조용했지만 앞으로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 이후 강진구 씨는 자신의 삶을 둘러싼 침묵이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경고음임을 깨달았습니다. 고요는 편안함처럼 보이지만
사실 삶의 구조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현상입니다. 그는 그 경고를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노년의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리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조용히, 그리고 잔혹하게 인간을 둘러싼 모든 연결망을 끊어내기 때문입니다. 강진구 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다.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관계는 젊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는 것. 그 나이에는 누구도 먼저 다가오지 않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의도와 결심 없이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즉, 관계는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라 설계하고 구축해야 하는 생존 장치였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나이를 먹어도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 근육은 약해지고 사회적 반경은 줄어들며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심리적 에너지는 젊을 때보다 두세 배 이상 요구됐다. 행복동 주민센터 게시판 앞에 선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게시물을 바라봤습니다. 종이 한 장 한 장이 미래와 연결된 구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눈을 붙잡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시니어 탁구 동호회 회원 모집. 처음에는 가벼운 관심 정도였지만 곧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삶을 되살릴 수 있는 첫 번째 사다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탁구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과 발걸음은 항상 다른 리듬을 가집니다. 그는 몇 걸음 떼었다가 멈추길 반복하며 고민했습니다. 괜히 나가서 어색하면 어떡하지? 나처럼 혼자 온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한 문장을 조용히 던졌습니다. 고립을 깨기 위해서는 고립을 깨는 행동을 해야 한다. 그 문장을 들은 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탁구 동호회가 열린다는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날의 발걸음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나를 지키겠다 라는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자 쨍쨍 울리는 공소리와 활기찬 웃음이 한꺼번에 귀를 채웠습니다. 몇 년 동안 혼자 지냈던 그에게 이 소리들은 반갑기도 했지만 동시에 낯설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관계가 끊겼던 시간만큼 사람의 소리도 어색해지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젊다. 하지만 관계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더 쉽게 움츠러들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을 더 어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에너지의 감소와 관련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강진구 씨는 구석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기를 바라면서도 막상 누가 다가오면 어색할 것 같아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모순된 감정은 노년의 관계를 시작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겪는 심리적 진자운동입니다. 다가가고 싶고 동시에 멀어지고 싶은 마음, 연결되고 싶고 동시에 고립에 익숙한 마음. 그때 한 어르신이 탁구채를 들고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처음 오셨죠? 걱정 마세요. 저도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 말 한마디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당신도 이곳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인정이었습니다. 인간은 관계가 끊긴 후 다시 사회로 들어갈 때 존재의 인정을 가장 필요로 합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누군가 자신을 환영해 준다는 감각은 실제로 뇌의 사회적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강진구 씨는 아직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물어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한번 쳐보실래요? 라는 말에 탁구채를 치며 그의 고립은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그는 서투름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관계가 다시 자라는 증거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두 번째 변화였습니다. 몇 주가 흐르자 그의 표정은 전에 없던 온기를 머금기 시작했습니다. 탁구 실력이 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전히 어설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자극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립을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립의 본질은 대화의 부재, 자극의 부재, 웃음의 부재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들으며 작은 농담을 주고받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습니다. 탁구를 치며 땀을 흘리고 쉬는 시간에 조그마한 농담을 던지고 누군가 오늘은 컨디션 좋아 보이시네요 라고 말해주는 순간 그는 오래 잊고 지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 이 감각은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에너지입니다. 관계는 젊을 때보다 늦게 생기지만 한번 생기면 훨씬 더 깊고 단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는 서로의 잃어버림과 외로움과 두려움을 이해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깃들기 때문입니다. 한 달쯤 지나 강진구 씨가 체육관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진구 형님 오셨군요. 이 짧은 한 문장은 그의 삶에 오래 닫혀있던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달라진 게 아니라 관계가 나를 다시 꺼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이제 침묵이 아니라 사람의 목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립의 벽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그의 삶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탁구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생긴 변화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몸의 리듬이 되살아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강진구 씨는 매일 아침 행복공원 산책을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처음엔 10분이 버거웠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다리는 무거웠으며 자신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의 몸은 마음보다 먼저 변화를 알아보고 반응합니다. 걷기는 단순히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는 정신을 깨우는 가장 원시적인 생존 행위입니다. 인간은 걸을 때 생각이 풀리고 걸을 때 두려움이 정리되며 걸을 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이 열립니다. WHO가 하루 30분 걷기만으로 심혈관 질환 30%, 치매 위험 28% 감소라고 말한 이유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그는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몸이 무너지면 마음이 따라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이면 마음도 끌려 일어난다. 노년의 회복은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노년의 회복은 다리가 먼저 움직일 때 시작됩니다. 걷는 동안 그는 자기 자신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둔 걱정들,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 그리고 병원에서 느꼈던 두려움들이 공원 길을 따라 천천히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건강은 노년의 삶에서 생존을 좌우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강진구 씨는 뒤늦게라도 다행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은 단순히 오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어느새 그의 걸음은 더 이상 치료가 아니라 자기 회복의 선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몸이 조금씩 살아나자 그는 또 한 가지 실천을 결심했습니다. 바로 비상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이것은 노년에 필수적이지만 많은 사람이 끝까지 미루는 단계입니다. 강진구 씨는 탁구 동호회에서 친해진 몇 명에게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혹시 제 연락처 하나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급할 때 연락드릴 수도 있어서요. 놀랍게도 대부분은 흔쾌히 번호를 교환해 주었고 오히려 저도 혼자 사니까 서로 챙기면 좋죠. 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노년의 안전망은 가족 중심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실용적인 안전망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람들, 정서적으로 가벼운 관계들,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이른바 생활형 안전망입니다. 그는 집 냉장고 문에 응급 연락처, 복용 중인 약 목록, 병력, 주민센터 연락처를 조용히 정리해서 붙였습니다. 남들은 이걸 노인의 준비라고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준비는 자기 삶을 지키려는 의지의 기술입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중요한 심리적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혼자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무서운 고립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대비된 혼자로 바뀐 것입니다. 고립은 관계가 없을 때가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줄 구조가 없을 때 발생합니다. 이 구조가 생기는 순간 인간의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구조가 필요했던 거였구나. 이 깨달음은 그의 불안의 절반을 가라앉히는 힘을 가졌습니다. 마음에도 체력이 있으며 훈련하면 강해집니다.
몸이 회복되고 안전망이 생기자 강진구 씨는 마지막 문제인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정서는 마치 얇은 유리와 같아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심장을 돌보듯 마음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부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작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날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오늘 느낀 불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서 감사함을 느꼈는지를 짧게 기록했습니다. 이 단순한 행위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일기는 단순한 감정 기록이 아니라 감정을 언어화하여 혼란을 질서로 바꾸는 정서적 훈련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 해석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에도 훨씬 빠르게 회복됩니다. 그는 글을 쓰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왜 외로움을 회피하려 했는지, 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지 못했는지. 정서력은 이렇게 천천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서력이 강해지면 고립은 자연스럽게 깨집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시작하는 힘, 새로운 사람을 마주하는 용기, 자기 자신을 지지하는 내적 대화가 정서력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날 자신이 적은 문장을 다시 읽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오늘 나를 살렸다. 그리고 이 감각은 그가 노후를 완전히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정서력은 나이와 상관없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훈련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뿐입니다. 강진구 씨는 이제 마음의 체력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곧 그의 삶 전체를 바꾸는 동력이 됩니다. 몸이 움직이고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자 강진구 씨의 일상은 전혀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화려하지 않았고 드라마틱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 사는 삶을 외로운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혼자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붙잡아줄 구조가 없을 때 생깁니다. 이 시점에서 강진구 씨의 하루는 탁구 동호회, 공원 산책, 간단한 식사 준비, 저녁에 짧은 일기 쓰기, 그리고 가끔 문자 한두 개를 주고받는 작은 관계들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한 것들이 모여 노년의 생존 구조를 만듭니다. 그는 문득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삶의 구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누구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거나,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준비된 혼자는 약자가 아닙니다. 준비된 혼자는 스스로를 지키는 사람이자 스스로의 하루를 설계하는 삶의 주인입니다. 그의 삶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첫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삶이 좁아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강진구 씨는 달랐습니다. 그의 삶은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며 걷는 길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이제는 그 길 위에서 매일 작은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인사도, 탁구공이 테이블 위에서 튀어오르는 단순한 소리도 그에게는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문장은 그의 변화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고립은 자신을 잃어버리는 상태지만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은 자신을 다시 만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외로움과 마주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두려워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대비하는 법을 익혔기 때문에,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진짜 변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손실과 고립, 아픔을 지나온 뒤에 단단함이라는 또 다른 선물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강진구 씨는 이제 자신의 노후가 누군가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선택과 구조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행복동에서의 그의 하루는 더 이상 텅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탁구공의 리듬, 공원 바람의 속도, 사람들의 짧은 웃음과 안부, 그리고 조용한 밤의 일기까지, 이 모든 것이 조합되어 그의 삶은 새로운 결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강진구 씨는 느꼈습니다. 삶의 후반부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시간이라는 것을. 누군가를 기다리며 살던 시기는 끝났고 스스로 하루를 채우며 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어느 저녁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울리는 문장을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삶은 결코 외로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장은 작은 숨처럼 가볍게 흘렀지만 그의 마음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가 된다. 하지만 준비된 혼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읊조렸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내가 직접 만든 길이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는 이제 고요하지만 단단한 자신만의 제2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